네,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훈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번 풀이는, 민생당의 천정배 국회의원의 이제 사주 풀이네요. 민생당이 뭔가요, 이게? 이름도 생소한데, 이런 거죠. 민생당에 보니까, 손학규도 있고 한데, 구시대의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시대, 그 당시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민주주의를 연 세대들,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노무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재는 문재인의 시대이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싫고, 그렇다고 노무현을 하자니 또 친노인 것 같고, 원래 이제 자기의 이제 고향인, 마음의 고향인 김대중 시대에 정치를 시작한 그 세대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민생당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세상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물론 가끔 이제 옛 향수에 젖어서 가끔 과거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 김대중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이제 또 나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월도 흐르고 정치인도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천정배 국회의원의 사주인데요. 과거 그러니까 김대중 시절에 한때 그 천신정이라고 해가지고 뉴블러드죠, 뉴블러드. 젊은 사람들 셋이서 정치 신인 세 명이서 이제 유망주로서 이제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천정배. 그래서 이제 김대중의 다음을 이어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주목받았던 사람인데 그 세 명이 모두 이제 노무현한테 밀려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죠. 노무현에게 밀려난 이후로는 뭐 9세대, 순식간에 9세대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참 정치라는 게, 줄, 라인이 어느 라인인가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미 이제, 김대중 시대에 정치를 하던 사람이 신인 노무현이 등장하면서 노무현한테 붙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세대인데, 내가 노무현보다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때 유망주였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전개에 뛰어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노무현 이후에 등장 이후에 노무현 쪽으로 줄을 타고 정치의 발을 디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노무현 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생당, 이런 좀, 약간 좀 옛날,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이라 하는 거죠. 김대중 밑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하던, 어쩔 수 없는 구시대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원래 고향이 전라도이고 하니, 전라도 지역은, 아직도 그 세력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잔존 세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주를 보면, 이제 편관이, 이 사람은 이제 좀 강성이에요. 이 사람 일대기를 보니까 좀 강성 좌파. 좀 강성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강성이려면 편관이 있어야 돼요. 편관.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 한다든지, 데모한다든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려면 편관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려면. 그리고 이렇게 편관과 식신이 같이 있으면은 그만한 역경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편관하고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인생의 역경이 많겠구나. 그리고 그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구나. 다른 말로는 좀 팔자가 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사람 중에 이제 위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 나갈 만한 그런 이제 인생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들. 천정배도 과거 이력을 보면 그 정도의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과거에 뭐 정치에 그렇게 뭐 관심은 뭐 일반인 수준보다는 약간 좀 더 있었지만 내가 직접 뭐 정치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그 당시 뉴스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문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랬구나 하는 걸 나 역시 이제 알고서 그리고서 사주를 보면 이 정도면 편관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시 쪽에서 편관을 만들어 보면은 이제 신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67세인데 67세면은 이제 은퇴할 때도 됐죠. 물론 뭐 김종인 같은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정치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한 100살까지도 살 건데 이러면 이 인생 스펙트럼이 늘어난다? 이게 일종의 좀 정치 용어이기도 한데 이 정치 성향의 스펙트럼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한 6, 70년 되면 70이면 완전 할아버지였죠. 그래서 한 60대 중반만 돼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이념이 폭넓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가 그랬던 거죠. 오로지 반공교육만 시켜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반공교육에 세뇌당해서 이 정치 스펙트럼이 즉 이념의
이념이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이념이.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념의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 때 같았으면 한 70이면은 이제 사람이 죽고 하니까 끝났는데, 지금은 한 90살까지도 보통 살고 하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이념의 스펙트럼, 이 폭이 그래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죠. 이 구시대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진 구시대의 사람들은 빨리 정치 무대 이런 데서 빨리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시대적인 이런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안 없어지더라라는 거죠. 현재의 정치적인 그런 이념들이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안 없어져요. 그러나 그래도 젊은 사람한테 맡겨야죠. 늙은 사람들한테 맡기면 사회가 보수화가 돼요. 그럼 발전이 더뎌져요. 안정만 추구하기 때문에. 예전에 박정희가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은 게 40대 초반이에요. 42인가? 지금으로 치면 아주 새파란 놈인 거죠. 아주 어린 놈. 그리고 전두환도 45인가 그랬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가 42에 쿠데타하고 전두환이가 45에 쿠데타하고 해도 어린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노무현이가 쉬운 애 대통령이 되니까 새파란 젊은 놈이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족보도 없는 새파란 놈이 대통령이 됐다고 건방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정치를, 세상 일을 알려면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탄핵을 당한 이유가 그 조순영이 탄핵에 앞장섰는데, 같은 민주당 조순영이 탄핵에 앞장섰는데, 조순영이는 그 당시 70대였죠. 자기는 김대중 밑에서 잔뼈가 굵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어디서 굴러먹은 그냥 족보도 없는 놈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건방지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탄핵을 당한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는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사람.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내 기억에 한 7, 8년 전 때 정치인 50대라고 하면 이게 새파란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라고 보면 아마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으네요. 노무현 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 2002년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정치인이 나이가 50이라면 완전 애예요, 애. 어린애.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전부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돼 가지고 잘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은 그보다는 좀 나아요. 지금은 50 정도 돼도 새파란 놈이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노무현 때는 워낙 기성 정치인들이 나이가 막 70대, 80대 해가지고 50 정도 나이 먹은 정치인이 어디 국회의원 났다 그러면 아주 새파란 놈이 이제 뭐 건방지게 어디서 정치를 하냐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뭐 40살 돼도 그래 젊은 애들도 한번 해봐. 좀 너그러워졌다고나 할까?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런 거 이게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전체 사회에 가진 전체 이게 이제 표현하기 적절한 단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동기화를 시킨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사회가 가진 생각과 그러니까 세상의 대세, 큰 흐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돼야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동기화를 시킬 수 이런 게. 그러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정보. 아무튼 그래서 천정배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물론 아직 올해 나이가 이제 67 되었지만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설령 이런 사람이 옛날 사람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의 현역으로 뛰게 되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그걸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지. 옛날 향수에 젖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죠. 그리고 올해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올해 해운이 요게 이제 올해 해운이죠. 올해 해운이 보통 이제 올해가 무자년인데 위아래가 충이 걸렸나요? 천간은 이제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인식의 문제가 이 천간에 있어요. 그럼 이 천간에 있는 식신이 충이면 이게 내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기둥이 아니구나. 뭐 이런 인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 사주가 이제 연간이 식신이기 때문에 기둥사주이긴 한데 이게 충을 맞았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대들보가 부러지고 기둥이 주저앉고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지가 정제인데 이게 충을 또 맞네요. 이건 역시
좋은 현상이 아니죠. 보통 연지가 지지의 정제가 충을 맞으면 자리에 불안함을 느껴요. 불안감. 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옮겨야 되나? 네, 어딜 가야,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 떠나야겠는데. 불안함,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껴요, 지지. 그래서, 선거의 이 해운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결정적인 거는 이제 식신의 충이죠. 천간에, 특히 연간에 식신은 기둥을 뜻하는데, 이게 충을 맞으니까 기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4월 달에 선거의 달을 가보면 여전히 이게 충을 맞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설령 되었다 해도 그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